오늘은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푸른 바다와 흰 나비라는 소재를 사용하여 대립적 색채의 이미지를 잘 드러낸 작품이다. 그러니까 표현상의 특징은 색채 이미지의 대비가 되겠네요. 이 시의 중심 소재인 흰나비는 일제 식민지 현실 앞에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식민지 지식인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바다는 결국 뭐겠어요? 그렇죠. 일제 식민지 현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더더군다나 뭐뭐이다로 끝나는 종결 어미들은 대상에 대한 객관적 거리감과 시적 긴장감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작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흰나비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청무밭인가 해서 내려갔다가는 어린 날개가 물결에 절어서 공주처럼 지쳐서 돌아온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조생딸이 시리이다. 자, 이렇게 전체 3개의 연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아무도 그에게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기에 이 그는 뭐예요? 그러니까 대상이겠죠? 자, 관찰 대상이고요. 흰나비가 되겠네요. 수심을 일러준 일이 없어. 수심이라는 게 뭐예요? 물 숫자에다가 깊이니까 물의 깊이, 즉 바다의 깊이, 나비가 처한 가혹한 현실을 알려준 일이 없기 때문에 한마디로 뭐야? 무지의 상태라고 봐야죠. 그렇죠? 흰나비가 누구? 그렇지. 그가 되겠고요. 순수하고 가냘프고 연약한 존재 정도로 보면 돼요. 도무지 바다가 무섭지 않다. 여기서 말하는 바다는 결국은 뭐야? 바다의 깊이, 가혹한 현실을 드러내는 존재죠. 거칠고 가혹한 현실 세계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는 시대적 배경하고 연결시켜서 본다면 근대화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어떤 시련의 공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흰나비는 바다가 무섭지 않은 것은 결국 바다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감이 있기 때문이야? 아니야. 뭐야? 그렇지. 가르쳐준 일이 없기 때문에 몰라서야. 쉽게 얘기해서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거죠.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근데 나비는 무슨 색, 흰색, 바다는 무슨 색, 파란색이라고 하는 걸로 본다면 우리는 선명한 시각적 심상의 대비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뒤에도 계속 나오는데 요 뭐뭐이다 라고 하는 다 평서형 종결어미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서형 종결어미는 대상에 대한 객관적 태도를 보여주면서 대상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는, 즉 감정의 절제 효과를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은 바다의 무서움을 모르는 나비, 흰나비, 노란나비 아니에요. 자, 2연 보겠습니다. 청무밭인가에서 무엇이 바다가 파란색이네. 저거 무밭인가 보다 하고서나 내려가요. 누가 내려가? 나비가. 그래서 나비는 청무밭인가에서 내려갔어. 그러니까 이 청무밭은 화자가 동경하는 색이죠.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공간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오해죠. 그래서 어린 날개가, 이때 날개가 나이가 적어? 그게 아니라 여린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연약한 날개가 또는 나약한 날개가 물결에 절었습니다. 물결에 절었다는 것은 뭐야? 바다의 물결에 젖었다는 거죠. 일종의 뭡니까? 시련을 경험했다는 거죠. 그리고 좌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 절어서가 자, 물결에 젖어서겠죠. 하지만 마치 소금의 절이다라고 하는, 바다가 짜잖아. 절이다라고 하는 그 절이다, 배다의 의미를 갖는 절다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절어서는 우리가 중의적인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공주처럼 뭐라고? 세상 물정을 모르고 지쳐서 돌아온다.
자, 시련을 경험하고 나비가 좌절한다 라는 뜻이에요. 결국 요 구절에서는 냉정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있는 무엇을 지식인을 상징한다 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이연의 주제는 결국은 바다로 날다 지쳐 돌아온 나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3년 볼까요? 3년 봅시다. 3월달 바다가 꽃이 피지 않아서 서글픈. 자, 바다의 속성은 어떤 속성입니까? 그렇지, 꽃이 피지 않는 속성이죠. 근데 굳이 3월이라고 한 것은 이게 이른봄이란 얘기예요. 아직은 피기 어렵지, 솔직히. 그래서 이거는 현실, 꽃이 피지 않은 것과 꽃이 필까? 안 필까? 그건 잘 모르겠네 라고 하는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과 미래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애매한 시대에 꽃이 피지 않는 이러한 상황, 어떤 무생명성 내지는 불모의 공간이 서글픈, 나는 꽃이 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거죠. 결국 이상과 현실과 이상이 일치하지 않는, 그래서 서글픈 나비 허리에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자, 요 구절 시험에 자주 나오는 구절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초생딸이라고 하는 대상의 원관념은 이게 파랗다라고 하는 시각적 심상일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뭘로? 시리다 라고 하는 뭘로? 촉각적 심상으로 돌려치기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시각의 촉각화,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생딸은 시린 존재죠. 쉽게 얘기해서. 한마디로 현실의 어떤 가혹함이고, 그 가혹함이 나비허리에까지 그냥 차가움이 확, 시림이 확 왔다는 것은 꿈이 좌절되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거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마지막 행은 꿈의 좌절을 겪는 나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년의 주제는 냉혹한 현실과 좌절된 나비의 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정리합시다. 자, 자유시고 서정시고 감정을 절제한 어조고요. 낭만적 꿈의 좌절과 이상의 좌절이라고 봐도 되겠고요. 냉혹한 현실인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채 대비를 비롯한 시각적 심상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자, 흰나비, 푸른 청무밭,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 같은 경우가 해당하겠죠. 물론 새파란 초생딸이 시리다는 시각의 촉각화, 즉 공감각적 심상입니다만, 그러나 흰나비, 청, 새파란과 같은 시각적 심상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지요. 이 시는 흰나비의 흰색, 바다, 청무밭, 새파란 초상들의 푸른색의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흰색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과 그 다음에 바다와 그 다음에 초생딸, 새파란 초생딸이 가지고 있는 냉혹함의 이미지의 대비를 보여줘요. 그렇지만 우리는 청무밭은 좀 다르죠. 청무밭은 이상과 희망의 이미지예요. 이런 점에서 본다면 시리다인 바다하고는 대립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여기 흰 나비가 있어요. 흰 나비하고 반대되는 것은 뭡니까? 그렇죠. 분명히 바다예요. 그 다음에 초생딸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는 흰 나비는 하얀색, 바다와 초생딸은 뭐예요? 파란색이죠. 그렇다면 청무밭은 요거는 긍정, 나비가 추구하고자 하는 파란색이라고 봐야 돼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시는 흰색과 파란색의 대비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모든 파란색이 부정이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보겠습니다. 상징적 소재의 대조를 통해 주제의식을 강화하고 있다. 뭐 같은 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는 바다하고 나비하고 바다밖에 안 나오니까 나비는 새로운 세계를 동경하는 순진하고 나약한 존재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청무밭은 나비가 동경하는 세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거와 대척점에 이루고 있는 게 뭡니까? 바다죠. 바다는 바로 뭡니까? 냉혹한 현실의 세계라고 봐야 돼요. 자, 좀 전에 내가 이제는 마우스를 그렸던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간에 바다나 청무밭이나 둘 다 파란색의 이미지예요. 사실은 이 청무밭은 존재하지 않아. 뭐야? 나비가 단순히 오해했을 뿐이야. 나비는 청무밭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이것의 본질은 뭐였어? 그렇지, 바다, 냉혹한 세계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해하고 일로 넘어갔다가 얘에 의해서 깨끗하게 쩔어버리는 거죠. 시련을 겪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정리한다면 이 시에서 나비는 바다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바다가 청무밭이라고 여기고 바다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리고 나약한 나비에게는 이겨내기 어려운 공간이었고 결국 나비는 지쳐서 쩔어가지고 돌아옵니다. 이렇게 볼 때 나비는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순진하고 연약한 존재로 자신이 동경하는 새로운 세계를 추구하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무밭은 나비가 소망하는 세계이고 바다는 물결이 출렁거리는 견디기 힘든 냉혹한 현실의 세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김기림 시인의 바다와 나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